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G20 정상회의 또 그리스 2차 총선 등을 앞두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좀 올라준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금은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183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요, 화학주와 또 전기전자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요? 삼성정밀항해. 삼성정밀화학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59,500원에 네, 비중은 100%예. 비중을 100% 담으셨어요. 예, 혹시 삼성정밀화학을 이렇게나 100%나 담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삼성이라 하니까 아, 이름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저 삼성전자 잘 가니까 삼성 주식은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사신 건데 지금은 54,400원 선 1.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내가 매수까지 나갈 수 있는가 싶어갖고요.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그 점이 궁금하세요? 예, 네, 그래도 조금은 수익 보고 나오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좀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좀 그 점을 유념 있게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삼성 주식은 좋을 거 이렇게 사셨다는데 삼성정밀화학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 비중이 전체 포트 비중이 아니라 여유 자금의 100%라 좀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정밀화학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가 조금 사업 구조가 많이 겹칩니다. 화학 분야라는 전자 재료 부분 상당히 겹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제일 먼저보다는 여기 좀 낫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38,000에서 바닥 다지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추세가 1차적으로 한번 꺾였죠. 꺾이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5만 원에서 그리고 두 번의 바닥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장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5만 원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쪽으로 한번 다시 돌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줄 만한지 그 여부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서 일단은 장기 이평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121선이 될 수가 있겠죠. 6만 원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물론 가져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6만 원 정도 가격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한번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만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제가 작은 화면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요 종목의 수급 주체는 누구죠? 이 파란색 선이 파란색 선이 주가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자, 기관이 초록색 선 매수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초록색 선 매도를 하니까 동반적으로 주가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6만 원 가격대와 그리고 기관의 수급 꼭 요 두 가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만 내본다면은 기관의 수급 보시면서 반등을 줄 때 6만 원 가격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11만 5천 원에 비중이 40%인데요. 중국 철강 수요가 조금 회복되면 좀 철강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홍희진 팀장님, 현대제철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상품값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값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철업종, 그러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특히 중국 내에서 지금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된다라면은 당분간 철급값의 반등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긴 관점, 그러니까 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2, 3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철강에 대한 수요 자체는 뭐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나오죠. 근데 이제 조선이라든지 건설, 특히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건설이 안 되고, 건설이 안 되면 철근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선박 같은 경우도 물동량이 많지 않다라면 배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철근의 수요도 감소할 테니까, 그러니까 철근의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가 좀 나타나야만 이런 소재 업종, 화학이나 철강 업종에 대한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리포트 뭐 2분기 실적은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좀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일단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그렇게 많은 시점은 아니고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좀 소폭의 매수만 들어오면서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요. 11만 5천 원에 비중이 한 40% 되시는데 일단은 1차적인 손절가는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적인 손절가 자체는 전저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만 원을 손절가로 좀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홀딩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10만 원, 2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좀 잡으면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보시고 본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작 전부터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9,15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조선주에 대해서 좀 시청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태근 전문가님, 조선주 전반에 대한 또 업종,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좀 전에 그 홍희진 팀장께서 현대제철 뭐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수혜가 왜 그 최근 수혜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선박 조선 쪽이죠. 조선 쪽 건설 쪽의 수혜가 작다는 얘기인데, 자, 거기서 힌트가 벌써 나왔죠. 대우 조선해양 뭐 어쩔 수 없 그 조선 업종이고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선업향에 대한 어떤 본질인 선박 수혜에 대한 부분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 좀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반등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36,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32,000원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하락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 추세는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를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이 종목은 반등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릴 수밖에 없고요. 자, 29,150원. 제가 보기에는 반등 적어도 잠시만 보온전까지 준다면 좋겠지만은 일단 28,000원 정도 가격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은 여지는 남아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직선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 파동을 주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왜 여기처럼 요 구간처럼 4월 말 구간처럼 반등을 주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해서 최대한 빠져나온 1차적으로는 조금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가격대를 이 그 상단을 보게 된다면은 3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일단 28,000원과 3만 원 정도 가격 차이를 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빠져나온 전략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 빨간색 선이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대신에 누가 영향을 미칠까요? 아래쪽을 보시게 된다면은 기관의 수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매도가 지속이 된다면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단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28,000원 이상 그리고 3만 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은 빠져나오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되고요. 대구요? 어제도 예. 대구 분이 전화 오셨는데 예. 역시 대구 분은 맞아요. 저희 서울경제TV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제도 저예요. 아, 정말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부산중공업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얼마큼 가지고 계세요?
54,000원에 저기 40%요. 54,000원 40%요. 예, 예. 54,000원이면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세요? 예, 좀 됐어요. 네, 어떤 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이거 언제 한 5만, 저기 한 6만 원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란지. 네, 예, 좀 그게 목표가가 언제까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더 빠지지는 않을지 네, 궁금했어요. 혹시 두산중공업 이외에 다른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계시고. 예, 예. 네. 혹시 뭐 중공업주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냥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 그, 맞아요. 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싶어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홍희진 팀장님께서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홍희진 팀장님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시청자분께서 중공업 기계주를 굉장히 좀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일단은 여기 그러니까 이 위기가 마무리되면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두 종목 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주가 아무래도 이런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이제 돈을 지금 자금 집행은 빨리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거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해결 국면으로 좀 가야만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야만 수주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주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그동안에 좀 크게 작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뭐 지금 8만 원대에서 급락이 나와서 5만 원대까지 좀 하락한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구간, 그 다음에 지금 초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데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달 이상 끌고 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리스크 위기가 한 번 더 지금 발생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뭐 CF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하면서 뭐 담수화 설비 플랜트, 그러니까 공장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발전 설비라든지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에너지 관련 기업, 그러니까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고, 일단은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일단 8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4만 9천 원 이탈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만 9천 원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좀 맞고, 그 다음에 6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의 비중이나 아니면 전량 매도한 뒤에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을 확인한 뒤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할 것 같다. 근데 이제 6만 원에서 매도할지 8만 원 구간에서 매도할지는 아무래도 본인의 선택이 좀 달려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만 9천 원의 지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현대하이스코입니다. 37,3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보유를 계속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현대하이스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대하이스코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요 종목도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반등은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34,000원 가격대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 추세에 대한 돌파 여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전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구간이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 그 선박용 어떤 열연 강판, 그 내연 강판보다는 자동차는 그 열연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추세는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전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전에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는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이 저가 매수가 실망 매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될까요? 이 부분이 낙폭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낙폭 과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3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34,000원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이 손절 아까워하지 마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저는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저점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거에 따라서 먼저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520원에 30%.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자연과 환경 제가 쭉 보니까 최근 변동이 심했습니다. 뭐 10% 급락하기도 했고 6%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자연과 환경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보시면 동전주죠. 동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30원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400억 원대. 그러니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 잘 알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뭐 투자 원칙상 우량주나 우리나라 뭐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깊게 분석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수처리 관련 테마를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강 근처에 뭐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화 관련된 일, 그다음에 지금 수처리 관련 테마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뭐 그 산업을 육성을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200억이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40억 원에 불과한 기업이 적자가 210억 원이나 적자가 났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가치를 보고 홀딩하시는 전략은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스크 관리상 굉장히 좀 짧은 매매가 좀 바람직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히도 손실 구간은 아니시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있죠. 520원. 520원을 일단은 매도가스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2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가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6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59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 근데 이제 520원 이탈 시에는 칼같이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지금 예측이 쉬운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돼서 저도 반가워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지금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인 줄 알고.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한국 항공우주요. 네, 한국항공우주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28,000원에 20%인데요. 네, 28,000원에 20%요. 네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이게요. 네, 앞으로 제가 지분 매각설 때문에 이거를 매수하게 됐는데요. 예,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매각을 하면은 네. 그래 매각된 뒤에도 갖고 있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매각설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네. 또 좀 목표가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꼭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오늘요 오르길래 예. 조금 손절을 조금 했어요. 조금 하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손절하고 남은 게 20%거든요. 그러세요? 손절하기 네. 전에는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셨어요? 한 30 됐어요. 30%요?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네, 왜냐하면 내려가면은 네. 더 살라고. 예, 그래서 손절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이 근데 종목은 좀 오늘 보니까는 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체결 강도도 너무 높고 네. 어제도 보면은 이게 항공우주를 네. 공매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주말이라 저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네. 이러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은 다시 재매수를 좀 해야지 될까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오늘 이 종목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야지 주말에 좀 편하게 쉬실 텐데요. 네, 네,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항공우주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체결 강도 이 얘기 조금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한테 듣기 힘든 얘기인데 이거 체결 강도 그 종목을 참고하실 때 상당히 좀 도움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보는 지표인데 그 부분들 상당히 조금 이상히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일단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M&A가 현재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이 M&A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속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이렉트로 가기 중요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나 부족해요. 거래량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기관이 매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S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14만 원에서 16만 5천까지 다이렉트로 많이 갔죠. 이런 거래량이 지금 현재 유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 SDI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너무나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 이런 구간이 한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기관 수급 같이 연동시켜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수급 연동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23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기관들의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의 매수가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체크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28,000원 가격 위쪽으로 주게 된다면은 28,000원 위쪽에서요. 28,000원 위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28,000원 위쪽에서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자리라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항공우주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M&A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주받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순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즉 저가 수주가 문제이기 때문에 M&A 뭐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 본다면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추세가 좀 전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8,000원 위쪽에서 기관 수급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보유, 그게 아니라 기관 수급이 끊기게 된다면은 빠져나오는 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우주는 수급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젠백스인데요. 36,000원의 비중이 50%입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하셨는데요. 네. 홍희진 팀장님,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가는데요. 젠백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코스닥 시장 오늘은 테마주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 테마주 뭐 박근혜 테마, 안철수 테마 그 종목만 가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은 뭐 별 볼 일 없는 상태인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바이오 업체겠죠. 근데 이제 동사가 이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카이젠백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일단은 췌장암 항암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이죠. 임상 3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시판이 된다라면은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려 반 기대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 대비 뭐 손실폭은 큰 건 아니시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뭐 기대도 하시고 일단은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2,500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하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32,500원 자체가 깨진다라는 건 아무래도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보다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5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전량 손절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아무래도 지금 뉴스가 나오면 급반등이나 급락이 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6월이나 8월 정도의 그 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튀어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32,500원을 좀 중요시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6,060원에 비중이 조금 있으신데요. 40%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2%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풀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후성 같은 경우에 좀 전 언급을 하셨듯이 탄소 배출권 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에어컨, 냉매가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그 전기차 테마죠. 근데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부산에서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부산 모터쇼가 지금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전기차가 많이 그 현재 그 전시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어떻게 본다면 모터쇼 때문에 테마가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마가 추세를 돌려줄 만한 부분인지 아니면 단기 테마로 끝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2차 전지 테마, 그 전기차 테마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를 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활용을 한번 해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도 일단은 이제 가격대 한번 짚어볼게요. 이 종목도 지금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6,000원 뭐 아무리 낮게 봐도 6,000원 정도 가격이 될 수 있겠죠. 6,000원 정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지지받았던 자리죠. 지지받았던 자리를 지금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오죠. 제가 좀 전에 그 현대아이스코인가요? 현대아이스코 그분 잘 보세요. 지금 요 종목도 마찬가지 34,000이 지금 이제 기존의 지지 라인이죠. 요 자리 못 지키면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후성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후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본다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도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중요한 건 모터쇼 이 부분이 만약에 전기차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반등 시도가 한 번은 나올 거란 거죠. 그렇다면은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물론 이 종목이 이전에 21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21선 존에서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060원 매수가 6,060원이신데 자, 6,060원보다 한 5,900원 정도, 한 5,900원 정도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손절할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5,9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간다면 물론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5,900원 가격대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5,900원대까지 반등을 줬을 때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좀 빠져나온 전략, 그게 아니라 좀 더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보유한 전략,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 지역에 묻힌 국군 유해가 62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방부는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 등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2구가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전사자 유해는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입대해 미군에 배수됐던 카투사로 미국이 북한과 합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찾아냈습니다. 유해 12구 가운데 고 김용수 일병과 이갑수 일병은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6월 중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며 나머지 10구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정부 찬양 선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채팅룸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처형과 실종, 무단급음과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횡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심리가 1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동향 지수는 105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동향 지수가 105로 올라선 것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기대 인플레도 넉 달 연속 하락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 일정 크기 이상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가격을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 미용업소에 서비스별 최종 지불 요금을 5개 게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 이 미용업소 가운데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은 16,000여 개소로 전체의 13%에 해당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서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토요일이죠. 양순모 나정호 전문위원의 투자전략 세미나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